백평론가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이틀 대규모 당내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6일 날에는 종로에 있는 하림각이라는 네. 큰 중국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의원들 21명, 언론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20명이다. 네, 또 어디는 20명이라고. 24명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20명이 넘는 그렇죠. 국회 현역 의원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모아서 만찬을 했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인 원외 중립. 7일에는 원외 이 당협위원장들, 네. 지구당위원장, 금배지를 못한 사람들이죠. 지난 총선에 떨어져가고 그렇죠. 90명과 또 오찬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힘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돼 있고 네. 또 많은 정치 컨설턴트라든가 정치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윤한 갈등이 봉합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화합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찬 패싱이라든가 또 뭐 공항에서 보면 이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는 뭐 상당히 시간을 좀 내서 대화를 다정하게 하지만 한동훈 대표하고는 뭐 레이저를 쏘는 듯한 짧은 악수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독대 요청이 2번이나 다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독대 요청 답이 없어요, 답이. 사실은 친윤계라고 표방이 되는 중진급 이상에서는 상당히 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네.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자력으로 자기 어떤 세를 만들어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 만찬에 20여 명, 그리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과 또 오찬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권성동 의원은 또 상당한 비판을 했고 권영세 의원도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뭐 부분인데. 친윤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떤 사직생의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직생입니다, 바로. 네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 자력으로 이 세력화를 해서 그다음에 자기 정치적인 지분을 모색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시각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직생의 각오로 중대 결심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의 뭐 여권 내 권력투쟁 차원을 넘어서 지금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정권 넘어간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하죠.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걸 막아야 한다. 그런 거 절박하기도 한 아니겠습니까? 거죠. 당내 무슨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뭐 그런 차원을 저는 뛰어넘는 어떤 중대 결심을 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것들 이게 소위 국힘이라든가 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심지어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20%대로 주저앉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스마트한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있어서 이 국힘이 이 정권을 이제 그 야권에 또 넘겨주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세력화를 구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힘 내의 지지자들을 모이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도 모으고 이렇게 되면서 이 당정 간의 어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그다음에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라고 하면 또 정치인으로서 부각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각인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면서 국민들 지지를 굉장히 폭넓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한동훈 내 후배 동생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남아 3국의 순방 아세안 뭐 이런 회의에 지금 가는 그런 즈음에 또 이런 어떤 오찬이나 만찬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형님 내가 옛날에 한동훈이가 아닙니다. 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강한 어떤 어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슨 여권 내 파워게임이나 고륙 상정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안 필요하다. 된다는 거. 네네.
김건희 문제 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 한동훈의 지지율까지도 완전히 빨아들이고 있죠. 바닥으로 지금 추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겠다. 이게 한동훈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하고 최장병 특검법에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끼치는, 특히 보수파 쪽에 걱정을 끼치는 게 지난번 그 4일날 재표결 때 4표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번에 그 만찬 오찬을 통해서 이 친한계 쪽으로 분류되는 많은, 또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은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 풀고 가야 된다. 심지어 어떤 분은 스스로 사과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 수사를 정말 제대로 그 특검을 받겠다라고까지 해라. 네. 이런 지금 요까지 지금 분출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언론이나 방송 그 신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어. 김대남, 명태균이 뭐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녹취록까지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지금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그 지금 청문회 뭐 그 형태의 그 국회에서도 뭡니까 관저 21g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국민들부터 의혹을 받는 이런 형태거든요. 관저공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현 여권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 굉장히 블랙홀처럼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형국이 된다.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은 결국 김건희 문제 주도권을 대통령이라든가 용산에만 맡겨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풀어나가겠다. 그렇죠. 그걸 직접적으로 요구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송파 갑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또 직접 거론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한동훈 그 친한계로 뭐 분류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중진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그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이 참가를 했어요. 뭐 특히 그 도봉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 그 만찬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뭐 조경태 의원이나 송석준 의원은 뭐 중진들 아닙니까? 육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또 서범수 의원은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박정환은 무슨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죠. 뭐 상당히. 배현진이나 이런 어떤 박정훈 의원은 지금 완전히 그 한동훈 계의 그 스피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대통령실을 지금 비판하는 국민까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힘의 계파 분류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분명히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이준석이라든가 김기현이라든가 뭐 대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쫓겨는 났지만 이런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못 가졌죠. 무슨 계파가 있어야 모임을 그렇죠. 갖죠. 근데 이번에 딱 한동훈 대표 이 친한계 보면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걸 과시를 해준 것 아닙니까? 한동훈 군단이 막강하다. 그렇죠. 20명이 넘는 의원들인데 지금 한동훈 친한계에서는 50명까지 늘리겠다. 네네. 이런 입장이고, 사실상 또 원외 쪽은 한동훈 쪽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공천권을 지금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이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주도권은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느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우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만찬이나 오찬의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한번 뒤집어 보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동훈 그 당 대표이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나 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뭔가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힘 내에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건 안 되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담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 이런 부분이 현실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헤쳐나가겠다 하는 부분인데 결정할 순간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담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이거를 제시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네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담판을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렇죠. 국민의힘과 또 이 정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 그거 아닙니까? 결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 7.23 전대에서 당대표가 됐는데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대남 이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을 확 기강을 잡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각오를 표명을 한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쫌생인 짓이다. 이렇게 뭐 그분은 늘 욕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개인적인 네, 분란을 일으키느냐 일탈을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했어요. 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밑밥을 덥석 문고리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하고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김대남에 대해서 윤리를 통해서 당무 감찰 감찰을 지금 시켰어요.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딱 당도 장악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제 김대남이 사실은 공격 사주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공격 사주죠.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인데 이게 적나라하게 지금 서울에서 우리 녹취록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마 당사자라고 하면 정말로 격분할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특히 그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을 좀 밑으로 가라앉히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김대남이가 아니라 나경원 의원 캠프에서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 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당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데 결국 김대남도 SGI 그 보증보험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부분이 부드럽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리더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여권의 당 대표가 흐물흐물하고 정말 대먼대먼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따르는 사람이 없고 향후에 큰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아마 확실하게 척결하고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읽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동훈이 칼을 빼들었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이 검찰에 있었을 때도 조선 제1의 검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에 들어와서도 그동안 7.23 전대 이후 은인자중을 하면서 관찰을 했는데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칼을 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지금 중대 결심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하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 국힘의 이제 의원들, 그다음에 원내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다만 떠오르는 태양, 그다음에 저물어가는 태양.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정치판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는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을 또 키워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말 어떤 그 브로맨스, 케미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말 보수 우파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에게 정말 환영받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해서 야권에 그 공격 빌미나 소재를 주거나 또 감정 싸움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정 동력도 약해지고 국힘이라든가 보수 우파에도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런 걸 좀 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케미, 브로맨스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네. 자기가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한번 전국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 네. 갖고는 정권 재창출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없다. 그렇게 지금 예. 판단한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네네.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결심 어떻게 구체화될지 네, 좀 더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지켜봐야죠. 해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